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 하루 휴장을 앞두고 국내 증시의 반등을 살짝은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국내 증시도 역시나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가 또 연저점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2,500개가 넘는 종목들 가운데서 1,000개 이상이 모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브리핑 주제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고심했고 사실 섣부르게 어떤 걸 예단하기 너무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현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팩트 위주로 오늘 좀 정리를 해볼 거고요. 일단 밤사이 유럽장은 올라섰습니다. 그 가운데 금융주나 자동차 쪽 유럽에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이게 뭐 얼마나 우리 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미국장 개장을 좀 기다리며 오늘장 살펴야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정리해 드릴게요. 열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도 2024년 1분기까지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 72%나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모건 스탠리도 올해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 5대 5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기존에 내놨던 전망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수치화시켜서 쏟아냈죠. 이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에 글로벌 증시는 조금 잠식되는 느낌이었는데요. 황급히 연준 인사들의 달래기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넘겨보실게요. 제닛 옐런 장관의 발언부터요. 미국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인플레도 좀 완만하긴 하지만 둔화되고 있다라고 밤사이 이야기를 꺼내놨고요. 클리블랜드 총재도 여는 총재도 미국 경기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윌러 여는 이사도 이 침체보다는 경기 둔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나마 이러한 소식이 힘이 될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기대하곤 있으나 기대치 자체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연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뭐 이슈상으로 봤을 때 또 인플레 우려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이슈도 등장하긴 했습니다. 넘겨보실게요. 가솔린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주말까지 결정하겠다. 가솔린 세금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갤런당 지금 18.3센트인 세금을 중단하게 된다면 주별로 가솔린 세금이 완화되거나 면제돼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일각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우리 장이 어땠는지 점검해 볼게요. 코스피 2% 밀렸고요. 코스닥은 3.6%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거셌죠. 6,600억 정도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밀릴 만한 매도였나라는 생각을 드실 거예요. 매수해주는 주체가 없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약화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신용거래 반대 매매가 확대됐고 개인 매수층이 얇다 보니까 종목도 지수도 받쳐지지 않는 겁니다. 하락 종목 개수가 2,200개가 넘어갔고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됐듯이 신저가 종목이 1,000개 이상이 나왔습니다. 더 억울한 건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다른 아시아권 대비해서 우리 지수의 하락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원달러 환율은 1,292원을 넘어섰습니다.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그로 인한 외국인의 매도 부담이 있었죠. 어제 코스피에 있는 종목 91%가 하락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51조 원이 증발했죠. 뭐 다시 한번 복귀를 하니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답답한 건 하락의 이유라는 겁니다. 무엇 하나 이것이다라고 보긴 어렵으나 이 계속된 악재의 반복인데요. 전쟁, 긴축, 침체, 그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반도체 쪽 힘을 내주지 못하고 인텔의 신제품 지연으로 인해 그나마 있었던 기대까지 밀려나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 감소가 우리나라 이 무역 구조상으로는 조금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유동성으로 올라왔던 전반의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고스란히 작용된 거죠. 어제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 우리 장이 더 빠졌던 건 사실 북한과 관련한 이슈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단독이긴 합니다만 일부에서 핵실험 징후가 연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에 따른 심리 위축도 우리 장에 영향을 준 거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 속에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팔아치운 돈이 7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외국인 국내 주식 비중은 1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최근 3년이죠. 2020년도엔 24조 원, 작년엔 25조 원을 팔았고 아직은 상반기임에 한 19조 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중에서 반절 정도는 삼성전자로 매도가 됐다라는 것도 확인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지표들도 조금 부진합니다. 금융안정지수라고 있는데요. 외환과 채권과 주식, 물가 상승률, 성장률, CDS 금리 각종 지표들을 감안해서 만들어내는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8 이상 주의 단계로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과거에 8 이상이었던 때가 언제인가 들여다봤더니 코로나19가 막 시작됐던 시기에 24를 살짝 찍기도 하고 그 뒤로 내려와서 0에서 2 정도의 안정을 보이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8까지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게 8을 찍고 나서 8개월 후에 위기 단계까지 올라가면서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었는데 이게 또한 우리 장에는 하나의 지표가 되니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목소리 나옵니다. 한국은행에서 추산을 하는 거고요. 추가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죠.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투자 전략들도 나오던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증권사에서조차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게 느껴졌는데요. 일단 리딩 투자에서는 당분간 포트 전략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신호를 봐야 되는가 말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대형주를 저점 매수해 가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점 매수한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세계가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좋다는 반도체도 적자 가능성이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게 되면 삼성전자 4만 원, SK하이닉스 8만 원대 바라볼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리딩 투자에서는 이쪽으로 의견을 줍니다. 그래도 저점 매수로 모아갈 수 있는 자리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 거지만요. 그러면서 리딩 투자는 이 반도체 대형주가 잘 올라오고 안정을 찾기까지는 다른 포트 전략은 없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가정을 해본다면요. 과거에 시장이 안정됐을 때 변동을 갖다가 안정을 찾았을 때 뭐가 특징이었나 봤더니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과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급락했다가 올라올 때는 K50 종목들, 시가총액 50위권 내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었다. 그러니 그들 종목을 지금 잘 살피며 공부해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시총 50위권 내에서 NC소프트, 삼성, SDI, 현대차, SK텔레콤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내렸었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전히 긍정의 목소리를 내는 곳도 세계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나오곤 있습니다. 론 베런이라고요. 테슬라에 대한 낙관주의자이자 억만장자 투자자이기도 한인데요. 인생 일대에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82년도에 베런 캐피탈을 설립할 때와 같은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매수하려면 인내는 필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 할 수 있는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더한 건 골드만삭스의 전망인데요. 10% 상승할 수도 10% 하락할 수도 있다. 네. 이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이 순간을 되돌아본다면 이들의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희망 고문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됐건 참고하면서 우리 시장 전반에 대해서 팩트체크 위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급적인 체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스트롱 앵커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증시 앞서 또 표로 정리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증시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주 연속으로 검은 월요일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이 코스피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 순매도 상위 종목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급 주체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겹치는 종목들 체크해보면 개인과 기관이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를 어제 사들였습니다. 개인들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지금 5만 전자대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여전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건 GS,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정유주 쪽은 외국인들이 좀 담고 있다, 기관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KT 같은 또 SK텔레콤 같은 통신주를 일부 좀 담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시총 상위주 내에서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을 좀 사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다음으로 순매도 상위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종목들 체크해보면 어제 삼성 SDI를 개인과 외국인 모두 매도했고요. HMM을 개인과 기관이 매도했고 포스코홀딩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 보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비단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 드렸듯이 1,012개 정도의 종목이 신저점을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2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인 순매수 3위가 카카오였고요. 개인 순매도 7위가 네이버, 외국인 순매도 6위는 카카오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일부 경기 방어주들이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CJ제일제당이 2% 정도 올랐는데 개인들은 10번째로 가장 많이 팔았고요. SK텔레콤은 앞서 체크해봤듯이 기관 쪽에서 9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코스닥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들 추려봤습니다. 보시듯이 에코프로비엠을 개인과 기관, 그리고 가온칩스 5월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주를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들였습니다. 특히나 이 기관이 어제 가장 많이 사들인 LNF는 지난 한 주 동안의 기관 쪽에서 수급이 집중됐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등등의 종목들은 지금 증권가에서도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며 일부 2차 전지주를 추천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코스닥 순매도 상위 탑10인데요. 역시 반대죠. 개인과 외국인은 LNF를 팔았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카카오게임즈를 팔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증권가에서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어제 장에서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게임즈 같은 카카오 그룹사들 계열사 다 빠졌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펄어비스까지 모두 부진한 모습 나타냈는데 앞서 체크해봤듯이 개인 순매수 1위가 카카오게임즈였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거칠게 카카오게임즈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CS베어링이 어제 장에서 장 초반에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기관 순매도 8위가 CS베어링이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S베어링은 지지난주에도 김충성의 장단 맞춤에서 추천주로 제시했던 바 있는데 오늘 잠시 후에 이어질 방송에서 AS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체크해봤던 비플라이소프트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어제가 신규 상장 첫날이었는데 공모가 10,000원 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 개인들이 8번째로 많이 샀고요. 기관은 3번째로 많이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사모펀드 순매수 상위 종목들 추려봤습니다. 증권가에서 통상적으로 말하기를 사모펀드가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 많이 사고 있는지 봤는데 코스피에서는 삼성 SDI를 4거래일 연속으로 샀고요. 코스닥에서는 LNF를 5거래일 연속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SM, 파크 시스템즈, 파라다이스 등등을 연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질문을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서 체크해 봤던 부분인데 개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한번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 중에서 전략이 필요한 종목 3개만 한번 추려서
전략도 세우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네.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 내에서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빠르게 정리가 필요한 종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오늘은 또 누리호 관련 이슈가 있기 마련이죠. 그 전 거래일에서 시간의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 어제장에서는 시간의 흐름은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슈가 있는 만큼 시장에서 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밖에 반도체 후공정 관련한 이슈도 꽤나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혹시나 개별 종목 대응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이슈 안고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차분함을 또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해도 조금 힘들게 느껴지는데요. 이분의 도움을 받아볼게요. 진만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체감하실 것 같은데요. 시장을 둘러싼 악재는 사실 우리가 다 알던 내용들이에요. 그게 좀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밀리는 거, 특히나 한국장에 밀리는 걸 보니 받쳐주는 힘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체감상 지수 하락폭이 거의 2배 가까이 낙폭이 되는 것 같았었는데요. 실제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좋았었고 거기에다가 뭐 실제로 여러 가지 이슈들도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아마 주말간에 있었던 대부분들의 이제 주말간 방송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제 의견도 그렇고 대부분 월요일 날은 그래도 회복세가 일부 있지 않을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회복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했었었는데 웬걸 한국 시장만 독보적으로 조금 이제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뭐 사실 지금은 뭐 하락의 이슈를 찾는 데에 더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슈들만 나와요. 경기 침체 혹은 이제 뭐 인플레이션 우려,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원자재 가격들이 빠져야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고 하는 의견들은 고세 하루 만에 월요일 날이 되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이제 원자재 가격이 빠졌는데 주말 금요일 간에 굉장히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 또 경기 침체네. 정말 이슈 그런 이제 하락의 원인을 찾는 데서 아마 이제 언론들도 조금 이제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하락세는 정말 다들 알던 시장을 누르던 알던 이슈들이 아마 눌렀던 것 같았었는데 먼저 IT 오더컷이랑 그다음에 연기 이슈가 있었는데 뭐 오더컷 관련된 이슈는 매번 나왔던 겁니다. 이번에 뭐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뿐만 아니라 뭐 서버용 쪽에서도 오더컷 이슈가 나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텔의 새로운 차세대 CPU가 연기가 되면서 이런 이슈들이 또 나오면서 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세가 동반이 되면서 이제 레벨을 다운시키고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들은 이제는 긍정의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따 나중에 다룰 거긴 하지만 저는 현재 나오고 있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조금 안 맞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돈을 잘 벌고 뭐 사실 아까 적자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적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나오고요. 이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막 BNK에서도 목표가 11% 하향 리포트 내고 막 삼성전자에 대해 의견 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이렇게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전원 낮추고 있을 때가 매수 기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뷰가 너무 다릅니다. 사실 한국 시장에서 나오는 리포트들과 해외 시장에서 나오는 리포트들 간의 괴리감, 정말 온도 차이가 정말 심합니다. 어디는 5만 원, 어디는 그래도 8만 원. 3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일단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 일단 사실 배당은 좀 해주긴 해야 됩니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어느 정도 정책적인 뭐 이제 이슈들도 좀 존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만약에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 환원책을 일부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이게 주가도 분명히 이제 좀 다릅니다. 채권이랑 주가랑 다른 거는 주주들은
회사와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들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잘 벌면은 그 안에 있는 돈을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는 뭐 아마 7, 8월 정도에 뭐 반기 배당 혹은 분기 배당도 일부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알던 이슈도 오더컷이나 이제 CPU 연기 관련 이슈는 현재 주가를 계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방의 주요 원인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고요. 근데 걱정되는 건 그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환율 효과가 어느 네. 정도 반영이 된 거잖아요. 환율 효과를 빼놓고 봤을 때는 또 달리 봐야 된다. 스마트폰 침체되고 있다. 뭐 IT 쪽도 어찌됐건 반도체 쪽도 인텔 이슈가 밀리면서 기대감이 꺾였다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그 악재마저도 다 반영이 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가 이제는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악재가 있으면 호재로 둔갑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스마트폰 관련된 악재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폴더블 폰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 거기다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업체들은 이제는 자동차 이제 반도체 휴티지가 슬슬 완화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 안에도 반도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호재도 둔갑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지금 주가는 싸다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원자재 가격이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소비재 기업들이,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만 만드는 기업들이 아니라 뭐 가전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드는 기업인데, 뭐 LG전자도 마찬가지. LG전자도 이제 52주 신저가 어제 나왔는데요. 이제 소비재 기업들의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소비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는 막 어제 막 급하게 나왔던 이슈들이 아니라 뭐 지난달 혹은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나왔던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와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또 새로운 이슈들을 찾을 만한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수 레벨을 다운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 매매가 사실 지금은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반대 매매가 하락장 때, 그러니까 상승장 때는 이 반대 매매 물량을 먹고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호가창을 한번 보고서 비교를 해봤는데, 대형주는 매도가 거셉니다. 대형주는 정말 매도가 거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없습니다. 그만 호가가 되게 얇아서 이 정도면 올라갈 만한데 매수세가 실종이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반대 매매 물량으로 인해서 일부 신용 종목이라든지 이제 좀 현금화를 하는 분들이 급하게 매도를 하다 보니까 얇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호가창에도 불구하고 이제 밑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주요 원인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 매매 관련 혹은 이슈들이 이전에는 긍정적이 더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제는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의견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분명 나올 만큼은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전에 지금 현재 주가 레벨이 코로나19 이전 2018년도 주가로 회귀를 했는데, 그때보다 돈도 잘 벌고 수출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반대 매매 이슈도 이제 예탁금도 많이 증가를 해본 상황에 사실 현재 신용잔고에 대한 수치 산정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반대 매매가 좀 덜 나옴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매도세를 좀 멈출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된다면 충분히 증시에 반등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을 바꿀 이벤트 4가지를 적어주셨는데 그것만 짤막하게 언급만 해주시죠. 네, 이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의 전쟁이 종료가 됨으로써 일단은 악재가 빠르게 해서 지금 이제 장기화가 되는 게 조금 더 이제 좀 이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 이제 바이든과 이제 사우디 회담이 7월 중순 정도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좀 원래 친구였었는데 지금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좋은 이슈들이 나옴으로써 이제 증산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으면 또 시장에 한번 좀 선할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BBB 법안도 현재 구간에 당연히 할 수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은 분명히 통과가 돼서 다시 한번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현재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예전만큼 이제 치고받고 싸우기보다는 관세 완화 등의 정책도 일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 4가지 이벤트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으로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중국보다 더 큰 적이 등장해 버려가지고 오히려 이 틈을 타서 뭐 중국과 좀 좋은 소식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 투자자 매수 상위 탑10 종목을 앞서 수정 앵커가 코스피 코스닥으로 각각 나눠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우리 다 아는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기,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심택, 대주전자재료, 카카오게임즈 등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오늘 이렇게 전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좀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이제는 가격대별로 좀 지난주에 아마 다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별로 나왔던 이제 뭐 이제 그런 이제 의견들을 동일하게 좀 제시를 드릴 수 있고 시간에 조금 맡겨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일단은 현재는 구간에서는 현재 대형주들의 매도는 크게 이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대형주를 매도한다는 거는 그렇게 무의미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맡긴다면 분명히 반등의 시그널은 분명히 오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다 오고 다들 체감할 겁니다. 아 이제는 저점이 거의 다 왔구나라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려움에 빠져서 패닉셀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적 성격만 지니지 않는다면 충분히 시간에 맡겨도 될 만한 기업이다. 워낙 평균 단가가 높다고 하면 그 아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7만 원대 분들께서는 조금만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다뤄보도록 합니다. 원전 이슈들이 이제는 실증으로 가다 이제 실사 정도로 가야다 보니까 조금 국심한 수급 변동이 계속됩니다. 뭐 기관이 뭐 하루에 90만 주 매수해주고 다음 날 90만 주 매도하고 이런 이제 수급 꼬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상승 시 비중을 일부 조절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중을 늘려도 되는 것 같은 게 일단은 실사로 가게 된다면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같은 옛날에 왕년의 강자들이 다시 한번 이제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 정말 실사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이제 시장의 하락만 멈추게 된다면 일부 비중을 늘리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 그룹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그다음 카카오뱅크 등 워낙 이제 관련주들이 많은데 대부분 현재 수급이 너무 안 좋습니다. 워낙 이제 개인이 사랑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 지주사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라면은 반등 시 적정 구간 도저히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카오가 두 자릿수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아마 다음 상승 사이클에 탑승을 하기엔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평균가 높은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이제 평균 단가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적정 구간에서 정말 칼같이 손절을 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시는 구간도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어요. 긍정의 시각도 있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얘기를 주셨으니까 잘 추려서 혹시 보유 종목 있으시다면 정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진만스 픽 갈게요. 수급적으로 주목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제장에서는 외국인이 그 와중에 샀던 종목하면 제가 본 기억으로는 롯데케미칼이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롯데케미칼이 현재 기관이 9거래 정도 순매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옛날에 왕년에 정말 셌던 화학 종목들이 DL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최근에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이제 보유 자산이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관의 매수세를 좀 끌고 있고요. 신사업 분야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롯데케미칼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9거래 정도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5거래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험주들은 이제 워낙 채권 시장에 좀 최근에 채권 시장이 더 세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존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메마른 수급에도 수급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종목들인데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정말 20-30%의 성장세는 아니겠지만 짧게 반등 시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한 2종목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롯데케미칼과 삼성생명 수급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요. 진만스픽 종목들 힘든 장인데 그래도 저희 이런 거 체크해야 되니까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액티브 같은 경우 최고가 기준 수익률 31% 기록 중이고요. SKC, 신송홀딩스 데모 있습니다. 이 중에서 코멘트 하나 해주신다면? 네, SKC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네. 이제 주가 하락에도 잘 버텼는데 다시 당연히 주가가 턴하면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현재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지수가 조금이라도 턴하면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SKC 한번 정도 보유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솔라이티브 이제 중국 이제 자동차 펀드도 좀 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또 중국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점 매수를 하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보시고 신규 매수는 사실 좀 자제를 하시는 거 현재 구간에서 조금 자제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맞아요. 이제 좀 보수적인 의견으로 좀 제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내렸다가 올라갔던 게 이 차이나 전기차 ETF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선 굳이 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이라면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 AS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